여성은 비뇨기과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비뇨기과 방문을 꺼려합니다. 왜일까요? 비뇨기과 하면 떠오르는 자극적인 광고, 남성들이 가는 병원이란 인식, 비뇨기과 질환은 노화나 출산으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이니 참고 감당해야 할 당연한 것이란 생각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질병이든 조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여성 비뇨기과 질환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성들의 비뇨기과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도 아닌데 여자가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옷도 벗고 검사도 불편할 것 같아요. 비뇨기과는 남성과라서 남성들이 성병이나 발기부전, 조루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곳 아닌가요? 여성은 나이 들면 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출산 때문에 요실금도 생기고 그런 것 아닌가요? 신장이 허하다고 들었어요. 신장이 허해서 붓고 자주 소변을 보는 거라던데요. 방광 안 좋은 건 유전이라고 하던데요. 어쩔 수 없는 거죠. 혈뇨가 있으면 가까운 산부인과나 내과에 방문해서 그때그때 약 처방받으면 되죠. 이 중 특히 비뇨기과에 대한 큰 오해는 비뇨기과의 검사와 비뇨기과가 아니어도 비뇨기과 치료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비뇨기과의 검사에 대한 오해는 안 해도 될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것인데요. 산부인과나 내과 가정의학과와는 달리 비뇨기과에서는 질문지도 많이 작성해야 하고 검사도 더 많아서 일부러 비용을 많이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문진으로 약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진료 과목보다 비뇨기과는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단순한 방광염에 대해서 비뇨기과에서 무조건 초음파나 방광 내시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성 방광염이나 약물 치료를 했었으나 치료가 잘 안 되는 배뇨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재발성 방광염인 경우라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와 비뇨기과 전문 치료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가 매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검사를 잘 받으면 계속 반복해서 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내원해서 약물 처방만 받으면 됩니다. 비뇨기과의 검사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증상이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 소변이 나올 때, 소변을 참기 어렵고 자주 마려울 때,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들 때, 소변을 볼 때나 소변을 본 후에 배뇨 통증이 있을 때, 소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줘야 할 때, 방광에 소변이 차면서 하복부 통증 또는 골반 통증이 있을 때, 소변이 자주 마렵고 열이 동반될 때, 하복부 통증이 있으면서 배뇨 현상에 의해 통증의 경감이 있을 때, 갱년기와 더불어 배뇨에 이상 증상이 느껴질 때, 산부인과적 문제 없이 속옷에 피가 묻어나올 때, 요실금이 있을 때, 성기능 장애가 있을 때, 미즈러브 여성 비뇨의학과의 개원 당시인 2008년엔 미즈러브가 여성 비뇨기과라는 키워드를 처음 사용했을 만큼 여성의 비뇨기과에 대한 인식이 생소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요즘은 젊은 세대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비뇨기과 질환은 산부인과나 내과 가정의학과가 아닌 비뇨기과에서 진료한다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비뇨기과 진료를 하는 비뇨의학과 여성 전문의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비뇨기과는 아직도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진료 과목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진료 분야보다 민감한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여성 비뇨기과 질환 중에 만성 질환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비뇨기과 방문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진료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비뇨기과 질환이 있다면 여의사 비뇨기과가 아니더라도 비뇨기과에서 꼭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과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뇨기과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질환들이 많습니다.